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이 파이썬 우리가 그 기초 연산이랑 이런 다루는 것들을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변수와 자료명에 대해서 파이썬을 기초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와 자료형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변수가 뭔지, 자료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잠시만요. 자, 화면에 좀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잘 보시면, 자, 변수라는 게 뭐예요? 자, variable, 변수라는 건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담을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있어야 그 안에 데이터를 담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연령이라는 이 그릇이 있으면 그 안에 뭐 19살, 20살, 21살, 22살 이렇게 쭉 담을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담는 그릇은 연령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와 같은 자료를 넣을 수 있는 상자를 우리가 변수라고 하고요. 상자에 붙여서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는 임시 저장 공간에 데이터가 우리가 저장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자, x라는 이것은 우리가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여기 값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서 x라는 변수 이름은 예를 들면 제가 학년이라고 해볼게요. 학년이라고 하면 x라는 학년의 변수는 5다라고 하면 이 값이 5가 들어가면 이제 요 변수에 해당이 되는구나, 할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변수명은 이때요. 원하는 대로 명명하면 되지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칙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 글씨 잘 보이시나요? 자,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죠? 우리가 파이썬의 그 앞에 이니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철자를 대문자로 하느냐 소문자로 하느냐를 파이썬이 다 지금 구분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셨죠. 그래서 이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밑줄 문자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 문자를 때로는 쓸 때가 있어요. 자, 반대로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에 밑줄 쓰시는 거는 제가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나오죠. 요런 특수 문자를 마지막에 요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변수명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끝에는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영문 문자 숫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 문자 숫자를 잘 섞어서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자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숫자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급적이면 변수를 달 때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원래 그 변수 코드의 이니셜을 쓰고요. 그 다음에 각각 질문지 항목이 있으면 그 질문지 항목의 숫자를 대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요 밑줄 표시를 통해서 하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특수 문자 어떤 게 있느냐? 자, 플러스, 마이너스, 별표. 자, 제가 좀 옆으로 갈게요. 별표. 요거 슬러시, 요 달러 표시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파이썬의 키워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변수명에 파이썬의 키워드가 들어가 버리면 파이썬이 이거를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if, for, while, 그 다음에 and, or 이런 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특히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자료형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변수는 그러한데 그러면 자료형이라는 게 뭐냐? 자, 자료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크게 보면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뭐냐? 자, 변수의 이름을 붙여서 메모리에 데이터를 할당을 하게 돼요. 이때 저장된 메모리가 다양한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 변수라는 게 때로는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자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사람의 나이는 숫자 값으로 저장이 돼야겠죠. 그리고 주소는 여러분들 문자로 저장할 거 아닙니까? 주소를 숫자로 여러분들 저장할 수는 없잖아요. 예, 컴퓨터는 숫자로 이해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자, 모든 프로그램에서 보면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자료형이라고 해서
데이터 타입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료형에는 뭐 넘버도 있고요, 스트링도 있고, 리스트도 있고, 네, 터프, 뭐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인테글, 뭐 그 다음에 스트링, 불린 기억나시죠? 불린, 예, 그 연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뭐죠? 조건형 연산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이전에 왜 필요하냐? 그러면 그걸 좀 이론적으로 알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이 왜 필요할까요? 자, 필요 이상으로 그릇이, 자, 지금 변수라는 건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그릇인데, 필요 이상으로 그릇이 크거나 필요 이하로 그릇이 작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적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밥을 먹는데 이만한 대접에 요만큼 주먹밥 먹으면 적절하지 않죠. 자, 변수도 자료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그릇을 사용해야 부족하면 낭비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변수의 형태에 맞는, 네, 타입에 맞는 우리가 자료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크기에 따라서 자료를 담을 저장 공간의 크기도 구분해서 공간의 낭비도 줄이고 안정적으로 담아둬야 됩니다. 이게 다 메모리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만큼 있는 주먹밥에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는 그릇을 쓴다면, 예, 그만큼 여러분들 메모리가 식탁이라고 가정한다면 식탁 안에 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맞는 자료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프로그램이나 인한데 제가 이자가 빠졌네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의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자료형이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어떤 할당된 걸 최대한 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때때로 맞는 자료 형태에 맞는 변수를 만들자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자, 자료 형태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구분을, 정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넘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넘버 타입은 숫자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롱 타입의 소문자 L, 이런 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자, 여러분들 이 L을 쓰게 되면 숫자 1하고 혼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롱이라고 하는 길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대문자 L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인테거죠. int는 부호가 있는 정수를 얘기하고요. long은 인테거보다 긴 정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 16진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것들은 long이라고 합니다. 자, 넘버에는 자, 플롯도 있는데 이거는 부동 소점이 있는 실수를 얘기하고요. 자, 컴플렉스는 뭐냐? 복소수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암기로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료 형태 두 번째는, 첫 번째 넘버가 있고요. 자료 형태 두 번째는 스트링이 있어요. 자, 스트링은 뭐냐? 자, 인용 부호 사이에 있는 문자의 연속된 집합을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프린트하고 헬로우라고 했을 때, 자, 프린트라는 게 명령어고 헬로우라는 거는 우리가 문자다라는 거 어떻게 식별했어요? 따옴표를 했었죠. 자, 단일 따옴표나 아니면 이중 따옴표를 사용했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스트링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문자로 식별을 합니다. 파이썬에서. 자, 그래서 인용보호로는 단일이나 이중 따옴표를 쓰게 되고요. 자, 이 콜론을 사용하시게 되면 문자열의 하위 집합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 한번 실습해 볼게요. 이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실습하면 이게 뭐구나, 이 콜론이 뭐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인덱스는 0부터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한 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 지금 실습으로 나중에 해보실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무조건 실습해서 돌리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변수에 대한 자료 형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저만 따라서 뭐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손가락 근육만 발달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문법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내용이 뭔지 한번 그래도 실습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는 문자를 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는, 기호는 우리 숫자에서는, 연산에서는 이게 곱하기였는데, 자, 스트링열, 그러니까 문자열에서는 이거는 문자를 반복하라. 그래서 예를 들면 바보, 별표 바보 하면 바보가 2번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가 뭔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실습을 한꺼번에 할게요. 자, 리스트는 복합 데이터 유형에 가장 유용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연관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능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 시각적인 지능, 뭐 숫자 계산하는 지능, 언어적인 지능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라는 거는 리스트의 항목은 쉼표로 구분을 하게 되고 사각괄호 안에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요 사각형 괄호 안에다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스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동물이라고 하면 뭐 개, 고양이, 뭐 너구리, 뭐 코끼리 이렇게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리스트죠. 자, C의 배열하고 비슷하고요. 리스트에 속하는 모든 항목이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처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콜론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의 인덱스는 우리가 아까 인덱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덱스를 하게 되면 이제 전체 항목 수에서 마이너스 1까지를 우리가 리스트 인덱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실습할 때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자, 플러스 기호는 연결 연설자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쓰시게 되면 별표를 쓰시게 되면 반복, 즉 리스트가 반복돼서 두 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썬 되게 중요하니까 이 기초적인 내용들은 여러 번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주피터에서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실습을. 자, 그 다음 투플러스를 한번 튜플이라고 하는데 튜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튜플은 리스트하고 유사한데 조금 다른 시퀀스 형태의 데이터 형식을 얘기합니다. 자, 시퀀스라는 거는 이제 연속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근데 리스트랑 뭐가 다르냐? 얘는 읽기 전형이에요. 튜플은 읽기 전형이고요. 튜플의 항목은 쉼표나 괄호 안에 우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실제 연산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읽기 정도 쓸 때 리스트하고 다르게 튜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벡터의 배열하고 비슷하고요. 튜플에 속하는 모든 항목이 서로 다른 데이터 유형이 될 수 있고요. 역시 컬런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액세스할 수 있는데 이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인덱스는 라는 명령을 치시게 되면 전체 항목 수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한 것을 우리가 튜플의 인덱스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기호는 연결을 해주는 거고요. 자, 곱하기를 하게 되면 반복해주게 됩니다. 자, 차이점이 읽기 전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딕셔너리를 한번 보실게요. 딕셔너리는 여러분들, 자, 사전이에요, 사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문자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자, 그때 딕셔너리라는 이런 자료 형태로 쓰게 되고요. 자, 해쉬 일종이다. 그러니까 테이블 형식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만배열처럼 해쉬처럼 작동, 키, 밸류 이렇게 쌍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키는 문자열이나 숫자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고요. 밸류는 그러니까 값은 모든 유형과 의미의 파이썬 개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자료 형태의 구분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다스라는 게 우리가 그 아나콘다에서 우리가 이런 연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다스에서 우리가 쓰는데요. 파이썬 중심의 우리는 지금 자료형을 살펴보신 거고요. 판다스를 이제 따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판다스 자료형에서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판다스가 아니라 파이썬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판다스에서는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자료 형태 이름을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다? 문자열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 같은 건데 문자열을 얘기하는 건데 파이썬에서 스트링이라고 얘기하고요. 판다스에서는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마치 영어인데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 다른 것처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테거가 정수잖아요. 정수는 파이썬에서는 int로 그냥 표시해요. 근데 판다스에서는 인테거, 그러니까 표시죠. int에 64라는 걸 붙여서 씁니다. 자, 파이썬에서는 플롯, 아까 우리가 소수점까지 포함된 숫자를 플롯이라고 했는데, 예, 판다스에서는 플롯 64라는 게 들어가고요. 날짜도 데이트타임이라고 해서 그냥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되는데, 판다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데이트타임에 64라고 이렇게 자료 형태를 표시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이런 연산이라는 조건문까지 보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 그러니까 제가 마치 그 사람의 언어처럼 썼을 때 얘가 지금 에러 표시를 통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파이썬이 무조건 다 바로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기본 연산자는 이렇게 혹시 네가 의미한 게 요건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사이클런을 통해서 그 각각의 모듈들을 이제 가져와서 패키지를 설치해서 하시게 되면 이제 뭐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이제 뭐 딥러닝을 하시게 되면 그 복잡한 에러는 이 파이썬이 어디서 에러 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 경우는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직접 구글링으로 이 에러가 어떤 형태의 에러인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자료형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아까 변수라는 게 할당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먼저 자, x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155라는 자료는 x다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할당이라고 하는데요. 자, x라는 변수를 지금 쳐줬어요. 그래서 x는 155. 자, 이거는 뭐였죠? 우리가 같다라는 의미였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같다라는 표현이 되려면 이거 두 개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거는 지정할 때, 할당할 때 하나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치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 런을 하시면 155 할당을 한 다음에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컴퓨터에서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프린트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전하고 다른 게 다운표를 하시게 되면 인용이에요. 그럼 이거 문자로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파이썬은 그러면 x라고 그냥 이렇게 문자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운표 없이 x라고 그냥 그대로 변수를 넣으면 이거는 변수명으로 들어가요. 연산처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155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지금 155가 나왔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요거를 다운표에 넣었잖아요. 다운표에 넣으면 요거를 글자로 인식해서, 자, 예를 들면, 자, 프린터 x에 이렇게 하면 이게 글자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x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글자가 아니라, 제가 지금 위에 지정을, 이 메모리에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x가 155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x를 누르시게 되면, 155라는 게 이제, x는 155라는 걸 할당을 한 거네 라고 지금 얘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또 할당을 해보죠. 문자열을 한번 할당을 해보죠, 여러분들. 자, 문자열을 한번 할당을 해볼 텐데 헬로 파이썬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헬로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에 자, 이번에는 x가 아니라 y라는 변수를 지정해주세요. 왜 x를 왜 못하냐? x는 이미 지금 할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y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y는 문자열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시켜줍니다. 문자라는 걸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반드시 다운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거를 명령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다운표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런을 하시게 되면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식만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제 메모리에는 요 문자열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터 y. 그 y를 한번 해봐라 하면 자, y라는 변수가 헬로 파이썬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 텐데 변수 이름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각각 값을 콤마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걸 제가 좀 필기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 변수를 할당할 때는 여러 변수를 잠시만요. 자, 여러 변수를 할당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자, 다 이렇게 일일이 쓰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한 줄에다가 자, 제가 지금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z라는 변수를 한번 할당을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변수명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100, 200, 300이라고 제가 각각 수치를 할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에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할당을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x, y, z라는 세 개의 변수를 띄어쓰기 꼭 하시고요. 자, 각각 x는 100, y는 200, z는 300으로 지금 여러 변수를 연속해서 할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할당이
들어가면 에러는 없죠. 어쨌든 에러는 없는데 메모리 안에 지금 각각 3개의 변수를 제가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프린트 x, 아이고 씨, 네, 자, x, 잠시만요. 자, 그래서 프린트 x를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100이 지금 나왔죠. 그러면 제가 x라는 변수, y라는 변수, z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각각 자, 변수 안에 값을 100, 200, 300 할당을 했는데 자, x라는 변수가 지금 100에 잘대로 할당이 된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프린터하고 y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 200이 지금 할당이 돼 있죠. 네, 정확히 들어갔고 프린터하고 역시 z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 300이 지금 각각 할당이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엔 변수를 삭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변수 삭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거 제가 좀 써드릴게요. 자, 생성된 변수를 삭제를 하려면, 자, 기본적으로 del이라는, delete라는 그 명령어죠. del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변수 x, 지금 x 변수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100을 지금 할당을 했네요. 이 변수를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메시지가 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x가 정의가 안 되면 이제 만약에 x가 정의가 안 됐습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뜨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먼저 지정을 해줘야겠죠. x는 10이고 10이라고 지정을 먼저 해볼게요. 새로운 변수로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럼 지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x를 한번 없애볼게요. 자, DL을 쳐주시고요. x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x가 지금 없어졌어요. 자,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만약 제가 x를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터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 메시지가 뜬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네임 에러라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거는 파이썬이 알려줍니다. 어떤 에러가 있는지를. 자, 보시면 자, x라는 게 지금 제가 만들었는데 변수를 x를 없앴잖아요. 그런데 다시 프린트 x를 우리가 그 명령어를 치시게 되면 이런 x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없어. 존재하지 않아. 이름이 사라졌어. 네임 에러야 라고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x라는 게 define, not define 정의되지 않았잖아. x 없앴잖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이 del이라는 걸 쓴다라는 거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좀 자료 형태에서 한번 계속 살펴보실 텐데요. 자, 자료 형태에서 우리가 숫자형을 한번 해보시죠. 숫자형. 자, 숫자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인테그부터 만들게요. 자, 이 VAR은 variation 변수라는 뜻이죠. 자, 숫자 형태 숫자형 자료 형태의 자, 변수 1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자, variance 1이니까 변수 1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면 자, 숫자 형태 변수 1은 1이다라고 지정해 줘요. 그러면 자, 어떻게 현상이 됐을까요? 저 메모리에는 자, variance 1이라는 이 변수는 1이라고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임시 저장이. 자, 그러면 자, 실제로 되어 있는지 한번 프린트 누르시고 자, integral variance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1이라고 지금 뜨시죠. 그러면 자, 숫자형 정수형으로 1이라고 하는 인테거가 제대로 variance 1이라고 하는 요 지금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변수 2를 만들어 보실 텐데 자, 이번에는 음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건 양수만 됐는데 음수도 그럼 제대로 인식하느냐? 똑같습니다. 자, 인테거 하시고 variance 2를 하시되 잠깐 띄시고 반드시 제대로 들어가면 부등호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메모리에는 자, 인테거 variance 2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자, 이건 인테거니까 우리가 정수고 지금 variance 2 변수 2라는 변수인데 마이너스 1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됐느냐 한번 볼게요. 프린터 쓰시고 인테그로 치시고 variance 2를 한번 누르시고 보시면 예, 마이너스 10 지금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음수도 지금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숫자형은 넘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점 자리를 우리가 표시하는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플롯이라는 변수를 치시고요. variance 1이라는 걸 지정을 한번 해주시고, 자, 반드시 우리가 이 띄어쓰기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15.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15.20이라는 이 플롯 그 변수를 만든 거예요. variance 1이라는. 자,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 프린트 그러면 한번 출력해봐. 자, 플롯 variance 1이라고 한번 쳐봐. 한번 보여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나요? 자, 소수점 자리가 뒤에가 지금 없어졌죠. 그리고 요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걸 좀 해보실 텐데요. 자, 이번에는 자, 플롯 베어리언스 2를 만드실 텐데 한번 소수점 되게 많은 걸 한번 해볼게요. 자, 플롯 베어리언스 2를 하시고 소수점을 되게 많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프린트 하시고 플롯 2를 한번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요렇게 지금 쭉 지금 나온 거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롯이 아니라 이제 컴플렉스를 한번 해볼게요. 컴플렉스는 복합소수죠. 복합숫자죠. 자, 그러시게 되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거는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컴플렉스 변수인데 variance 1은 컴플렉스 변수인데 3.14의 j다. 자, 지금 숫자하고 이 문자가 같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컴플렉스 variance 1을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들어갔다시피 보시다시피 지금 이 숫자하고 문자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컴플렉스 숫자이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요 컴플렉스 베어런스 2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번에는 한번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자, 프린트라는 변수를 통해서 컴플렉스 베어런스 2를 산출하시게 되면 자, 요런 연산이 지금 요게 이렇게 지금 연산이 이렇게 복합 문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컴플렉스 복소수를 우리가 표시를 한 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번째는 그 다음은 스트링스라는 걸 배우시겠고 스트링스는 뭐였죠? 우리가 문자열의 인용 부호 안에 있는 문자의 연속된 집합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걸 자료 형태를 스트링스라고 했어요. 자, 스트링스 문자열을 어떻게 그러면 잘 인식하느냐 한번 볼게요. 자, 결국 이제 문자열을 하위 집합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핵심이 될 텐데요. 스트링스 문자열. 자, 오브젝트라고 우리가 표시하는 이 스트링스를 한번 볼게요. 자, 구조, 스트링스라는 거 약자를 str이라고 칩니다. 여기 그 파이썬에서는. 그리고 헬로 워드라고 우리가 월드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면 얘는 문자열로 이걸 인식을 합니다. 자, 문자열로 인식을 하게 되고 지금 스트링스가 이제 변수가 자료 형태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스트링스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자, 문자열인 헬로 월드가 자, 이 스트링스라는 자료 형태로 구성이 돼서 스트링스를 눌렀더니 우리가 헬로 월드라는 문자가 나온 거죠. 결국은 문자의 연속된 집합을 우리가 그 파이썬이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프린트 헬로 워드라고 해서 헬로 워드를 쳐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스트링스라고 하는 이 자료 형태의 요 단어를 연속된 집합의 단어를 넣어서 이거를 그 연산자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이 스트링스라는 요 지금 들어가 있는 거에 가지고 분석이 여러 가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카피해서 화면에 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저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글씨를 볼게요. 우리가 스트링스 중에서 만약에 스트링스 중에서요, 잠시만요. 스트링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게 뭐냐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인덱스가 이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겠죠. 자,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 숫자 표시할 때 인덱스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첫 번째 숫자의 명령을 낼 때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0으로 하나씩 빼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빼니까 1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열은 마이너스 1 빼니까 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프린트. 자, 지금 헬로 월드라는 지금 스트링스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의 메모리에 이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글자가 뭘까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터 스트링스의 첫 번째인데 첫 번째 열은 항상 그 리스트는 항상 마이너스 1 해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0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1이라고 표시하면 2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0이라고 표시를 하면 자, H 맞죠? 첫 번째 나온 게.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0이 아니라 1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글자가 아니라 두 번째 글자인 2가 나오게 돼요. 그쵸?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설명을 계속 연속해서 드리는 게 예를 들면 자, 리스트의 인덱스는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 한 개의 인덱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스트링스의 이 자료형 구조가 스트링스의 자료형 구조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문자열로 되는 연속된 집합인데 여기서 자,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구조를 파악할 때 인덱스니까 이걸 하나의 인덱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헬로 워드라는 단어로 보지만 컴퓨터는 HELLO라는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거죠. 그때 우리가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라는 자료 구조를 파악할 때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항상 인덱스는 마이너스 1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L 세 번째 오는 걸 알고 싶다 그러면 숫자를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문자열을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하고 싶은데 하나씩 파악하는 게 아니라 만약 세 번째 열부터 여섯 번째 열까지 여섯 번째 요 배열까지의 문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네모 괄호를 해주고 그 안에 콜론을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까 우리가 스트링스 보시면 자, 콜론을 사용하면 문자열의 하의 집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단 인덱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니까 세 번째 오는 문자열은 2라고 쳐야겠죠. 여섯 번째 오는 문자열은 5라고 쳐야겠죠. 자,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사이에 오는 게 어떤 문자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누르시면 자, 헬로우의 세 번째가 L로 시작하는 거 맞죠? LLO.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LLO.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데 여기 요 쉼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HOLL까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만약에요 뒤에를 지정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스 문자열 구조에서 만약에 지금 뒤에 자, 이거는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사이에 있는 글자를 알려줘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뒤에가 없으면 자, 세 번째 열부터 뭔지 알려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쳐보면 자, 세 번째부터니까 여기 LLO 띄어쓰고 WORLD가 되겠죠. 그리고 이 표시까지 있겠죠. 느낌표까지. 예,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 산출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곱하기 표시는 뭐라고 그랬죠? 자, 곱하기 표시는 숫자에서는 곱셈이지만 문자열인 스트링스에서는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스트링스가 우리가 hello world라는 이 단어를 문자열을 스트링스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얘를 곱하기 2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두 번씩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 맞네요. 보세요. hello world 하고 바로 또 hello world 두 번 산출이 됐죠. 반복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만약에 자, 그 스트링스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의 문자열을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이 플러스는 이 문자열에서 뭐죠? 추가였습니다. 추가. 더 붙여주는 거였는데 자, 스트링스 플러스 테스트니까 표시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헬로 워드라는 이 스트링스 구조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요 단어가 추가되는 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곱셈은 반복, 플러스는 새로운 어떤 문자열을 추가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리스트. 자,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건 어떤, 네, 배열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배열인데, 리스트가 있고 튜플이 있는데, 튜플은 그냥 단순히 읽는 거고요. 리스트는 그야말로 각각의 값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행렬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스트를 한번 실습을 해 보실 텐데요. 자, 리스트를, 보시면, 자, 제가 리스트를 예를 들면 A, B, C, D, 786, 2.23, 뭐, 존, 70.2. 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배열을 한번 리스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리스트는 A, B, C, D라고 하는 요 문자열이니까 여기 지금 따옴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문자열은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얘가 명령으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반드시 786 한 칸 띄시고 숫자 형태, 그 다음 2.23은 예, 소수점 형태죠. 플롯 형태고요. 요렇게 지금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인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누르시면 자, 아무것도 떠있진 않지만 지금 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니 리스트, 그러니까 이 중에서 1, 2, 3하고 존을 우리가 리스트에 지금 묶었습니다. 지금 타이니 리스트로 묶고 나서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리스트를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자,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한번 출력해봐라. 자, 리스트 지금 보시면 문자열도 있고 숫자열도 있고 그 다음 타이니 요걸 축소한 리스트가 요거고요. 한번 봐라 라고 하면 일단 리스트에는 지금 요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이니 리스트는 이제 타이니 리스트를 이따가 한번 실습을 따로 불러올 거예요. 지금 여긴 지금 요 리스트라는 거에는 큰 리스트가 있고 지금 작은 리스트가 두 개가 지금 메모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는. 자, 그러면 자, 이제 프린터 리스트에서 자, 리스트 0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자, 요거 지금 이 사각형 꺾음새 표시는 여러분들 이미 이전에 했던 거랑 동일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리스트를 볼 때 항상 -1 순서를 볼 때는 -1이라고 보시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라는 명령어예요. 이 행렬의 첫 번째에 있는 이 값이 뭐냐. 근데 이제 -1을 해야 되니까 0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랬더니 A, B, C, D가 나온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전체적인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자, 리스트 1 이 콜론 3이면 뭐가 될까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 지금 값이 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였으니까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뒤에 오는 거는 -1 아니에요. 세 번째 그 값이에요. 첫 번째만 -1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거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는 게 786이었고 세 번째 오는 게 2.23이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예, 이렇게 출력이 되셨으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린터 하시고 자, 리스트에 우리가 한번 2부터는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값이 있으니까 2.23부터 존 70.2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후의 배열 값은 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봤더니 맞죠. 세 번째 값이 2.23이었고 존 70.2가 우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로 자, 그 타이니 리스트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하나 저기 작은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타이니 리스트를 만들 때 우리가 타이니 리스트를 그 두 번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그러면 타이니 리스트가 우리가 만들었던 요 타이니 리스트가 1, 2, 3하고 존이었잖아요. 이게 1, 2, 3 존, 1, 2, 3 존 이렇게 두 번 나와야겠죠. 확인해 볼게요. 그네요. 1, 2, 3 존, 1, 2, 3 존 두 번. 즉
이 값을 2번 반복해 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합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만든 2개의 변수, 첫 번째는 문자열, 두 번째도 문자열인데, 자, 첫 번째는 지금 이 리스트고요. 전체 리스트랑 두 번째는 타인 리스트 둘 다 한번 합쳐서 한번 그러면 표기해 봐라라고 한다면, 자, 프린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리스트하고 합친 거니까 네, 플러스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리스트하고 타이니 리스트. 자, 우리가 타이니 리스트.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원래 리스트에 들어가 있던 ABCD랑 786이랑 2.23이랑 존, 그 다음에 70.2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타이니 리스트에 들어갔던 작은 리스트에 들어갔던 1, 2, 3이랑 존이 들어갔죠. 타이니라는 건 작은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실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튜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튜플은요, 여러분들 읽기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번 똑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ABCD 786, 뭐 2.23, 그 다음에 뭐 존, 70.3 이런 이제 식의 배열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먼저 튜플 변수를 지정해 줘야겠죠. 그래서 자, 튜플 치시고 튜플은 뭐뭐이다. 자, ABCD랑 786이랑 2.23이랑 존이랑 70.2가 튜플에 들어가 있다 라고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뭐 아무 현상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컴퓨터 메모리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니 튜플, 축소한 형태를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타이니 튜플, 축소한 튜플 형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1, 2, 3 존, 아까랑 똑같습니다. 제가 리스트 연습할 때랑 그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프린트 튜플 아까처럼 똑같아요. 자, 프린트 그 다음에 자, 튜플을 치시고 자, 0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첫 번째 나오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항상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ABCD가 나오겠죠. 자, 역시 ABCD가 나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가 두 번째는 한번 요거 먼저 맞춰보세요. 프린트 튜플하고요. 그 다음에 자, 괄호 항상 이제 배열해서 괄호를 넣어야겠죠. 자, 이거는 뭐죠? 아까랑 똑같은 건데 위에서 리스트라고 했었죠. 자, 이거는 두 번째 나오는 거랑 세 번째 나오는 값이 뭐냐? 이 리스트에서 튜플 리스트에서 그러면 치시면 네, 두 번째는 786이 있었고 세 번째는 2.23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부터의 값은 뭐냐를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프린트를 치시고 자, 튜플을 치시고 어떻게 해요? 자, 세 번째니까 2라고 치셔야겠죠. 그리고 뒤에를 비워두시면 2부터 끝까지 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게 됩니다. 치시면 2.23 존 7.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 튜플, 이거 읽기만 되는 거라고 그랬죠. 리스트랑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자 프린트 튜플 치시고 자, 이거를 그냥 튜플을 한번 두 번 해볼게요. 그러시면 네, 지금 튜플이 이렇게 ABCD부터 7.2까지가 이제 한 리스트였는데 두 번 반복이 되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타이니 튜플을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니 튜플 여기 지정을 했었죠. 위에서 타이니 튜플은 어디 갔어요? 여기 1, 2, 3이란 존이 타이니 튜플. 그러니까 타이니라는 게 작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1, 2, 3 작은 우리가 튜플 리스트에는 1, 2, 3이라는 존이 들어가 있는데 1, 2, 3 존이 두 번 연속 반복해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똑같습니다. 자, 프린터하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튜플 리스트랑 타이니 튜플 리스트 두 개의 이제 리스트 변수를 합쳐서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합치면 자, 프린트 프린트 자, 하고 플러스라고 해갔죠. 타이니 튜플을 플러스를 해서 보시면 지금
이 지금 보시면 ABCD부터 이 70.2까지가 이 튜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1, 2, 3부터 존이 타인 튜플에 해당이 되는 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실행이 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길긴 한데 이어서 계속 할게요. 흐름 끊기면 여러분들도 피곤하시니까요. 자, 마지막 이제 딕셔너리는 사전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딕셔너리는 어원 사전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쌍으로 만든 테이블 형식의 일종을 우리가 딕셔너리라고 해요. 자, 제가 여기 좀 적어드리면, 자, 딕셔너리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자, DIC만 적을게요. 딕셔너리는 뭐다? 우리가 일종의 어원 사전, 그러니까 단어 사전으로 만든 일종의 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문자열 이런 걸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 좀 지워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에서는 조금 만들어야 될 게 많이 있는데요. 자, 먼저 딕셔너리의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딕셔너리는 일단 이 물결 괄호에다 넣는데, 자, 딕셔너리 괄호를 그러니까 앞으로 요게 들어가는 게 딕셔너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퀄은 이다잖아요. 그러니까 같다보단 이다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 딕셔너리다. 자, 그러면 딕셔너리 1, 2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자료형을. 자, 먼저 딕셔너리 1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지금 요 변수는 this is 1이라는 게 이제 라고 이제 이 지금 어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이번에 해볼게요. 이건 뭐 2라고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다양하게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딕셔너리 2. 자, 이제 변수를 만들어주는데 딕셔너리 2라는 변수는 자, this is 2라는 요 지금 값을 가지고 있죠. 어원 사전을. 자, 문장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이니는 이제 축소판이죠. 자, 타이니. 자, 딕셔너리를 만들어주고 여기는 name, 존, 아까처럼 뭐 코드 뭐 이런 거 한번 다양하게 넣어볼게요. 자,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이게 문자열은 이렇게 지금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숫자가 좀 적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딕셔너리라는 게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여기 지금 만들었죠. 요 딕셔너리라는 요 배열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딕셔너리 1이라고 하는 요 변수는 지금 this is 1이라는 요 문장형 형태가 들어가 있고요. 숫자 2로 한번 해봤어요. 2라고 해도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1로 해도 돼요. 자, 딕셔너리 2라는 변수는 this is 2라는 지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코드를 한번 익히는 겸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해주시고요. 딕셔너리에 자, 2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되죠? 자, 이 딕셔너리 2라는 변수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요 변수죠? this is 2. 그럼 여러분들 this is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맞네요.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자열로 만든 딕셔너리라는 거는 하나의 문자 어휘 사전인데, 어원 사전의 쌍인데, 지금 this is 2라는 요 쌍이 지금 딕셔너리 2라는 변수에 있고, 요걸 제가 지금 지정을 한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프린트 해주시고요. 자, 타이니 딕셔너리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타이니 딕셔너리가 네, 잘 지금 지정이 되는지 볼게요. 자, 아까 타이니 딕셔너리는 요 행렬이었잖아요. 그래서 name, 존, 뭐 코드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역시 정상적으로 타이니 딕셔너리로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 타이니 딕셔너리의 키만 보도록 할게요. 키는 문자열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열이랑 숫자를 키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타이니 딕셔너리의 자, 키만 보겠다. 그리고 괄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타이니 딕셔너리라는 이 변수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아까 이 변수에서 자, 문자열이 뭐가 있어요? name, 존, 코드 이런 게 지금 문자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잘 지정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가 에러가 지금 떴는데요. 요 키하고 제가 네, tiny dictionary dot key 닷닷을 눌러야 되는데 예,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잠시만요. 요건 제가
다시 거기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딕셔너리라는 오브젝트가 지금 자, 제가 이 키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제가 잘못 써서 이 키스가 들어가야 돼요. 키스. 자, 왜냐하면 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자열이. 그래서 문자열 여러 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셨죠? 자, 타이니 딕셔너리에서의 문자열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근데 왜 이게 안 나오느냐? 제가 자 코드라는 건 6734가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요 표시를 해주면, 요 콜론 표시를 해주면 여러분들 요 개체가 같이 인식이 돼요. 이 DPT 디파트먼트는 세일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디파트먼트의 코드형만 나온 겁니다. 키스가.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타이니 딕셔너리의 이제 value를 한번 볼게요. 값. 우리가 value는 우리가 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유형의 이제 모든 유형의 값을 다 보겠다라는 게 value라는 거예요. 키는 문자열만 보겠다. 자, 그래서 치시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임의의 파이썬 개체까지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자, 요 뒤에 있는 요 세일이라든지, 요 값의 개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키는 앞에 있는 요, 지금 네임이랑 코드랑 디폴트, 그러니까 각각의 값을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거고, 자, 이 value는 요거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측정값. 우리 네임에는 존이라는 거를 측정했고, 코드는 이 사람의 코드가 요거고, 디파트먼트는 부서는 세일즈를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영업사원이다라는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요 정의에서 키는 네임, 코드, 디파트먼트 요 유형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lue는 여기에 대한 각각의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기초적인 부분들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함수와 모듈을 살펴보실 거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